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오하나 강사입니다. 더 이상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꼭 필요하죠. 실제 직장에서도 연 1회 이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필수적으로 들여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교육들이 잘 마련이 된 덕분에 지금은 많은 분들의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지가 달라졌는데요. 교육을 가보면요, 정말 장애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어떠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론적인 부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 아래에 1번부터 5번까지의 목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애의 정의 및 이해입니다. 장애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어떠한 차별이나 편견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장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정의를 명쾌하게 내릴 수 있는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장애는요, 신체적인, 정신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또는 이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장애는 누군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전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언제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장애는 나의 삶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애가 없는 사람은 매우 드물죠. 오히려 이 100세 시대에 이 완벽한 건강한 상태는 더욱더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애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전 세계에 통용은 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척도는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각 나라의 여건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 여건이라고 하면 국민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장애인들과 이 비장애인들과의 어떠한 그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그 인프라 조성이겠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지도와 인프라 형성을 통해서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이 사회 통합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장애를 알아봤다면 이 장애인을 정하는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을 규정하는 어떠한 기준점에서는 첫 번째, 이 해부학적 그리고 신체 구조적, 지능적 및 다양한 어떠한 심리적인 이상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서 상실된 부분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신체 구조나 심리 과정에 의해서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독립생활을 하는 데에 어떠한 필요한 기능, 이것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의 장애에 대한 자신의 특수성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 때, 그리고 사회적 행동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을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 사실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어떠한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에 직장 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할 때 문제가 없다면 장애인으로 보기는 힘든 거죠. 심신의 결함이 그대로 평범한 생활로 간다면 그것이 장애인인 거고요. 심신의 결함이 나의 생활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비장애인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의 예로 이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엄청 키가 큰 농구 선수죠. 그리고 엄청 키가 크신 서장훈 씨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서장훈 씨와 여기 있는 농구 선수들, 그러니까 적어도 한 190이 훨씬 넘는 장신들은 안타깝지만 본인의 발톱, 다리가 너무 길어서 본인의 발톱을 깎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끔씩 양말을 신는 것도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인의 발톱을 깎지 못하면
계속 이제 발톱은 길 것이고, 특히 운동선수들에게 이 발톱이 길고 뭔가 이 걸음걸이가 불편하면 그대로 경기에 지장을 주겠죠. 네일샵에 가서 발톱을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신체적인 결함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정말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본인의 삶에 장애가 되는 건가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서장훈 씨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비장애인입니다. 이렇게 신체의 결함,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라이프에 변동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내가 얻고자 하는 가치,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편안하게 얻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장애와 비장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교육을 통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을 대할 때 용어 정리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 이젠 좀 많이 헷갈리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부모님이 좀 편찮으셔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정형외과에 갔다가 거기에 친절하게 그 화장실 안내판이 있었는데 장애우 화장실, 장애우 화장실, 이렇게 남녀가 색깔로 구별이 되어서 안내판이 이렇게 있었던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애우라는 단어,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네, 아니죠. 분명히 그 병원에서는 장애우라는 표현을 뭔가 이렇게 잘못 쓰려고 의도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닐 겁니다. 실제 과거에 같은 이렇게 뭔가 친구같이 좀 가깝게 지내고자 만들었던 용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애우라는 개념이 그 좋은 의미로 썼겠지만 지금은 장애우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장애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친해져야 될 그런 사이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또 비장애인은 비장애인대로 서로 존중받고 서로 이렇게 잘 뭔가 사회생활을 꾸려 나가면 되는 것인데, 굳이 장애인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잘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은 사람, 그 상대는 그 단어가 불편할 수가 있겠죠. 통상적으로 장애우란 단어는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장애인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 병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용을 하고 나서 거기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나 봐요. 메시지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혹시 우리 병원에서 불편한 건 없으셨는지, 또 이렇게 건의해 줄 건 없는지 메시지가 왔길래 제가 좀 답장을 해 드렸거든요. 화장실을 갔는데 이 장애인 화장실이 있더라. 그런데 여성 장애우 화장실, 남성 장애우 화장실, 이게 오지랖인가요? 네, 이 화장실에 이 장애우란 단어가 지금은 쓰지 않는다. 이걸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그랬느냐. 바꾸겠다. 실제 바꿨을까요? 네, 맞습니다. 물리치료는 좀 주기적으로 가야 하죠. 사실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또 한 번 그 병원을 찾았는데요. 정말로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우라는 단어가 싹 사라지고 장애인, 바른 단어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기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바른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애우는 나는 장애우입니다 라는 이 어감도 사실 문구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편적인 사용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장애인으로 얘기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장애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가 무심결에 얘기하는 비정상인, 정상인, 이런 느낌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얘기한다면 반대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비정상인인가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인, 장애가 없는 사람은 비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도 정상인, 비정상인,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것들이 용어 정리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번 교육을 통해서 한 번 더 입으로 발음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관계에 있어 호칭 사용에 또 하나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사람과 사물을 함께 이야기하는 어떠한 좀 습관이라고 할까요? 바르지 않은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확한 이름을 모른다거나 제3자의 어떠한 누군가를 지칭을 할 때 그 사람이 목발을 짚고 있다면 목발 장애인이라고 흔히 부르시죠.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있다면 휠체어 장애인이라고 부르실 겁니다. 하지만 이 표현 자체는 맞지 않는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발 장애인이 아니라 그 목발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목발 이용 장애인. 이렇게 불려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휠체어 장애인이 아니라 휠체어 이용 장애인 이렇게 불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표지판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장애인을 표시하는 장애인 마크, 바로 표지판도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댁에 계시거나 지금 회사에 계시다면 가까운 주차장을 한번 둘러봐 주시겠어요? 장애인 마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흔한 곳, 주차장이죠. 이 세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세 표지판은 모두 장애인을 뜻하는 장애인 마크인데요. 조금씩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두 표지판을 보자면 이렇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세워져 있는 표시되어 있는 표지판인데요. 첫 번째 그림에 뭔가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휠체어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이 모습은 1968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마크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애인 마크의 특징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다소 뻣뻣해 보이는 팔, 그리고 팔의 위치가 뻣뻣하고 앞으로 나란히가 되어 있다 보니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혼자 끌 수 없는 그러한 수동적인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세 번째 마크는 앞으로 날아가려는 형상이 정말 눈에 띄는데요. 휠체어를 스스로 힘껏 짚으려는 팔과 그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려는 몸체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죠. 다시 한번 돌아가 이 세 가지의 마크를 본다면 제일 첫 번째 사진은 수동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그래도 스스로 바퀴를 굴리려고 팔을 이렇게 뒤로 짚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동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저 진취적인 뭔가 노란색 플레임 안에 있는 마크는 역동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동적인 마크의 창시자죠. 이 역동적인 마크를 디자인한 사람은 바로 사라 핸들렌이라는 디자이너인데요. 그녀의 이 새로운 장애인 마크는요, 장애인 스스로에게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하여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미래적인 모습, 진취적인 모습을 형상을 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라 핸들렌이 실제 이 장애인 마크를 만들었을 때 스토리가 있거든요. 이 스토리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이 장애인 마크가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들께서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라 핸들렌은 장애인도 주체적이고 역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디자인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두 마크의 차이점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이 디자인한 마크를 기존의 장애인 마크 위에 붙이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되었고 학교와 기업, 공공기관에서 그녀가 디자인한 마크를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 마크는 무료로 제공되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갔는데요. 미국 뉴욕에서 기존의 장애인 마크를 핸들렌이 디자인한 마크로 교체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사라 핸들렌은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들을 보며 장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도 그 관심의 일환이었죠. Really, the disability is that the world makes possible certain kinds of bodies to operate in it and to flourish in it, and other kinds of bodies that do not. Then all of our definitions change about what the built world makes possible and who it's possible for, to make possible more kinds of ways of being in the world for all kinds of bodies.
마크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표준마크, 1968년의 국제표준마크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능동적이다라고 얘기했던 스스로 휠체어를 끌 수 있을 것 같은 형상의 이 장애인 마크는 2002년 한국의 표준마크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제표준마크와 한국표준마크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회사 앞이시라면 주차장을 한번 바라봐 달라. 또 이제 댁이시라면 또 댁에 있는 주차장을 한번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집 주차장에 그리고 우리 회사 주차장에 이 첫 번째의 장애인 마크가 새겨져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의 장애인 마크가 새겨져 있는지, 그리고 새겨져 있는 장애인 마크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고 있다면 조금 장애인 마크에 대해서 진중하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라 핸들렌의 작품이죠. 바로 2014년부터 뉴욕시의 장애인 마크로 정해졌습니다. 뉴욕시의 프로젝트, 이제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장애인 마크,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정말 잘 돼 있는 이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장애인 편의시설 우수업소로 지정을 하여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의 시작은 이 마크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의 상징, 이 장애인 마크를 통해서 이번 시간 장애에 대한 정의와 이해를 도와보았습니다.